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무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뭐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의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창업자금에 들어가서 창업자금의 자기자본과 또 외부자금을 어떻게 지원받아야 될 것인지. 물론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기자본이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아이템을 통해서 자기자본을 구축하기에 조금 부족할 경우에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저희들이 만져봤습니다. 조금 해봤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그 평균 생존 기간이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을 때 한 3.4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 생존 기간입니다. 창업을 해서 폐업을 하기까지. 모두가 우리가 아주 롤 모델이죠.로 삼는 마크 주커버그처럼 성공을 꿈꾸면서 창업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스타트업 창업이죠. 스타트업 기업의 생존 기간은 더 짧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생존 기간이 짧다 보니 매년마다 신규 창업 수는 100만 개에 이르지만 동시에 85만 개 사업자가 폐업 신고로 문을 닫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신규 창업 대비 85%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망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서는 자금 조달에 다 실패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이나 생산, 마케팅을 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통계조사에 의한 결론들입니다. 결국 이런 어려운 창업 여건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다시피 또는 실체적으로 알다시피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통해서 빨리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이익 경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 경영, 즉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자금이 고갈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창업을 하다 보면 이 기간을 넘어가지 못하면 회사는 또는 창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금 부족이란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쓰러지는 지점을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론이든 여러분들 창업주든 아니면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도.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이 지점은 어느 창업이나 어느 스타트업 기업이나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론적인 것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다 보면 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맞닥뜨려지는데 이 계곡을 넘어가야 됩니다. 죽음의 계곡, 어떤 말일까요? 말을 들어봐도 되게 좀 음산하고 우리에게 좋지 못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
여러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것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데스밸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데스밸리는요, 원래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들 뭐 미국 다녀오신 분 있겠죠. 라스베가스에서 한 14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장소인데,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경계 지점에 인접한 이곳은 데스밸리라고 일컫는 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경계 지점에 인접한 이 데스밸리는 1849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그 그룹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바람하고 뜨거운 햇살, 마른 풀, 또 모래, 소금, 그런 그 밭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곳을 지나가는 곳이 제일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주자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이주자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조금 더 낮은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죽을 고생을 다 해서 통과한 후 이곳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죽음의 계곡 이야기가 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의 기나긴 여정에도 이런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가 그 자금 사정, 외부의 자금을 유입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소진될 때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이 죽어가는 그 통계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죽음의 계곡에 비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의 계곡은요, 그래프로 뭐 가볍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수익이 되겠고요. 이 수익이 이제 올라갈수록 여기 이제 창업 지점이 되겠죠. 창업이 되고, 창업이 되면 그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성장 전략 분석이지 않습니까? 창업 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전략해서 분석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느 한 시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약 2년차 정도, 여기 2년차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2년차 정도 접었을 때, 그러니까 5년치 생존율이 30%예요. 30%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요 사이에, 빨간 걸로 할까요? 요 사이에 요 계곡을 못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박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 지점을 못 지나가는 요 지점을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지점. 다시 말하면 요 창업의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고요. 또 뭐 외부 자금이든 외부 자금도 뭐 들어오겠죠, 그죠? 처음에. 그래서 요 2년치 시점을 통과해서 이 1년 내, 요 1년
요 1년간치의 자금, 이 자금 구성을 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 죽음의 계곡인 요 데스밸리가 이 데스밸리에 걸려서 30%의 그런 생존율밖에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아이디어, 기술 그런 사업에는 성공을 했어요. 창업을 할 때. 근데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을 우리는 데스밸리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아이디어와 상품 개발이 성공했어요. 성공했지만 이후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상용화에 실패하는 거죠. 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면 아이디어와 상품으로 처음에 굳게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차에 들어가면서 거의 다 2년 차에 들어가면서 요 계곡 어떤 자금을 보통 이제 요 기간대에 상품 개발이 성공이라든지 그런 그 샘플까지 나오는 시제품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요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보통 자금을 해줄 때 자기 자본율, 다시 말하면 자본 잠식률이 각 업체마다 틀립니다. 자본 잠식률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자기 자본을 이제 까먹기 시작했을 때가 보통 3년 미만이라고, 그래서 3년 미만의 자기 자본 잠식률이 높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상용화에 실패하는 거죠. 제품화가 되지를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스타트업이 자금 부족의 계곡을 넘어서려면 자금이 부족한 시점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 시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상 자금 현황을 1년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사전에 영업을 강화하거나 여러분들 외적 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어차피 외부 자금은요 갚아야 될 자금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갚아야 될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외적 자금 갚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출에 대한 이익으로 외부 자금을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외부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출이 없는,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상 자금 현황을 향후 1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전에 영업을 강화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거나 또는 자금 조달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서부의 데스밸리 이야기를 하자면 자동차로 그것을 가려면 주유소가 많지 않아서 미리 기름을 가득 채워서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맞는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십시오. 그 데스밸리를 지나기 위한 주유소, 기름을 가득 채워서 출발하는 지혜가, 기업도 사전에 자금 부족에 대한 계산적이고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년 후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 자금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계형 창업으로 해서 치킨집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억 갖고 시작할까요? 물론 10억 갖고 시작한다면 데스밸리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10억 가지고서 생계형 창업으로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으로, 기천만 원으로 내 자본과 또 외적 자금을 썼을 때 2년 후에 또는 어쩌면 더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으로 오는 그 직원들의 급여나 어떤 원자재 재료값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속 경영한 그러한 것들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문 인력에 의해서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이뤄냈지만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개발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화까지 이루지 못한 그러한 도산하는 현황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년까지의 자금은 분명히 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2년까지의 피크가 지는 2년 가까운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 것입니다. 이 조금 후면 자금이 소진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같은 어떤 현상의 원인으로서 이 정도 2년치가 됐을 때 내 자금이 부족한 그 현상은 정부 정책 자금이 맨 처음에 창업과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품의 양산, 여기서부터 제품이 양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제품의 양산이 시작되는 곳인데 정부 자금은 어디에 편중돼 있어요? 정부의 지원 자금은 창업 자금이죠, 그죠? 그다음에 R&D 자금이에요. 그리고 R&D는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이곳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제품의 양산과 홍보 마케팅, 우리가 제일 필요한 이 부분, 여기 또 홍보 마케팅 비용 필요하죠, 그죠? 홍보 마케팅, 이 부분이 필요한 그 홍보 마케팅을 등한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반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홍보 마케팅 양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 자금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홍보 마케팅 제품 양산에 대한 지원 자금이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전략,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성공 전략, 이 성공 전략 분석은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양산과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충분한 그 어떤 자신감과 기술력을 발휘해서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정부 지원 자금의 양산과 홍보 마케팅이 어떠한 유통으로,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지원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취약한 것으로 본다면 특허의 경우
국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기술에 대해서 국내 이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외 등록하는 것은 그 많은 우리가 PCT 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그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거의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 지원 자금에 이 자금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가, 또 양산 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내가 외적 자금만 소요가 된다면 2년 차에 다시 외적 자금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양산과 홍보 마케팅 지원 비용 어떻게 지원받고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다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데스밸리가 넘어왔어요. 데스밸리를 우리가 지났다고 쳤을 때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캐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스타트 기업이나 창업을 했었을 때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고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난 다음에 캐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캐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어떤 대안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자기 자본과 외부 자금의 소진을 비해서 최소한 1년 후가 지나면 여러분들 반드시 양산과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눈을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서 또는 그 기관의 산하의 많은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받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거기에 빨리 눈을 돌리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하는 일들이 또 그런 관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자금이죠, 그죠? 정부 지원 자금을 어떤 죽음의 계곡의 어떤 발판으로 삼아서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양산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또 어떤 그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뭐 해외 수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해외 수출에 가는 이런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이 양산에는 뭐 금융도 있고요. 시제품에 대한 뭐가 있어요? 모급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종류의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원받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평가위원으로 있고 자문위원으로 있고 멘토로 있고 또 여러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중기부에서 이 안에는 뭐 중기부 외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이 안에 중기부 내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가를 우리에 맞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인 강의, 이론적으로 중소기업 성공 어떤 발전에 대한 전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체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 전략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뒤늦은 분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고 또 그때그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받고 하니까 특별히 이 과목을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특별히 더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의 를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모든 그리고 이 지속 경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 분석이 이론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습과 현재에 맞는 실물 어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캐즘을 하기에는 시간이 1강이 조금 짧을 것 같아서 캐즘은 제2강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